재개발은 도시를 살리는 해법일까요? 아니면 파괴일까요? 오늘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재개발 사례로 꼽히는 여러 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수준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를 다시 설계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리입니다. 19세기 중엽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남작이 추진한 대규모 도시 개조 사업은 중세 도시였던 파리를 근대적인 수도로 탈바꿈시킨 프로젝트였습니다. 1853년부터 1870년까지 17년간 진행된 이 계획은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시도였습니다. 당시 파리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며 도시 기능이 마비 상태였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교통을 가로막았고 위생 문제로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832년과 1849년 두 차례의 콜레라 대유행으로 약 4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센강 주변은 쓰레기와 오염으로 악취가 심해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남작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재설계를 단행했습니다. 구시가지의 절반 이상이 정비되었고 수많은 좁은 골목이 사라지고 총 137km에 달하는 넓은 대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샹젤리 제거리와 개선문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도로 체계는 지금도 파리의 상징적 경관으로 꼽힙니다. 하수도망은 2400km로 확장되었고 15,000개의 가스등이 설치되며 파리는 빛의 도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로 주변에는 통일된 양식의 건물이 들어섰고 크림색 석재 외관과 철제 발코니가 특징인 오스만 양식은 지금까지도 파리 시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카페 문화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838년 보마르세 백화점을 시작으로 루브르 백화점, 프랭탕 백화점 등이 차례로 문을 열었고 시민들은 새로 정비된 도로와 보행로를 거닐며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시가지 서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며 계층 분화가 심화되었다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파리는 위생과 치안이 개선되고 문화와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재개발은 파리를 근대 도시계획의 표본으로 만들었고 바르셀로나, 빈,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세계 여러 도시가 이 모델을 참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뉴욕입니다. 20세기 후반 뉴욕은 재정난과 범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타임스퀘어는 성인 오락업소와 범죄의 온상으로 변해 있었고 관광객들이 기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브로드웨이 극장가도 관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뉴욕시는 1980년대부터 과감한 재개발과 치안 강화를 병행했습니다. 낡은 건물을 정비하고 대형 상업시설과 오피스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42번가와 브로드웨이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디즈니가 뉴 암스테르담 극장을 복원하며 상징적인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의 범죄 예방 정책과 공공서비스 강화가 함께 추진되면서 범죄율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바탕한 강력한 단속이 논쟁은 있었지만 범죄 억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1990년 2245건이던 살인사건은 2000년 673건으로 줄었습니다. 센트럴 파크와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가 복원되고 버려진 철로를 공원으로 바꾼 하이라인 파크는 뉴욕 도시 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타임스퀘어는 연간 5천만 명 이상이 찾는 세계적 관광지가 되었고 브로드웨이와 대형 상업시설은 뉴욕을 다시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개발 과정에서 일부 저소득층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거주지를 잃었다는 지적도 남았습니다. 뉴욕의 사례는 치안과 경제 활성화가 성공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도쿄입니다. 1923년 관동대 지진과 2차 세계대전 공습으로 도쿄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시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후 복구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도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1946년 전제 부흥원칙을 발표하고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근대적 도시 기능을 갖춘 수도를 건설한다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고속도로와 신칸센 같은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약 1조 엔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올림픽 준비는 도쿄를 세계 무대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신칸센은 도쿄와 오사카를 4시간 만에 연결하며 일본 경제의 동맥이 되었습니다. 지하철망도 대폭 확충되었고 신주쿠와 시부야 같은 부도심이 개발되며 도쿄는 다액화된 도시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경제 고도성장과 맞물린 재개발은 도쿄를 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준비와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마을 공동체가 사라졌다는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쿄는 전후 폭구 도시에서 세계 도시로 도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는 상하이입니다. 1990년대 초 푸둥은 농업 중심의 변두리였지만 중국 정부는 이곳을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푸둥은 경제 특구로 지정되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습니다. 금융과 무역,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졌고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루자주의 금융지구는 중국 금융의 심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푸둥국제공항과 자기부상열차, 광대한 지하철망이 도시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푸둥은 불과 30년 만에 농촌에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과 무역 허브로 변모했습니다. 상하이는 이제 글로벌 자본과 기술이 모이는 초국적 도시로 자리 잡았고 중국 개혁 개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만 급속한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이주와 사회적 갈등도 적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르셀로나입니다. 1992년 올림픽은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낙후된 해안가가 재정비되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해변으로 탈바꿈했고 교통망과 공공시설이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올림픽을 기점으로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 도시 중 하나로 도약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런던입니다. 1980년대 런던 동부 도클렌즈는 버려진 항만 지역이었지만 대규모 재개발로 금융지구 캐너리 워프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HSBC, 시티, 바클레이즈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자리잡아 런던 금융산업의 핵심으로 부활했습니다. 마지막은 싱가포르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빈민가가 많던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개발과 치밀한 도시계획으로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HDB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커뮤니티 중심의 생활 인프라로 설계되었고 현재 싱가포르 국민의 약 80%가 HDB 주택에 거주합니다. 이 덕분에 싱가포르는 안정된 주거와 효율적 교통체계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 도시들 모두 위기와 전환 이 순간에 재개발을 선택했습니다. 파리는 전염병과 도시 기능 마비를, 뉴욕은 범죄와 경제 위기를, 도쿄는 전쟁과 재난을, 상하이는 개혁 개방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올림픽을 도시 재탄생의 계기로 삼았고 런던은 버려진 항만을 금융 중심지로 부활시켰으며 싱가포르는 주거 혁신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교통과 위생, 치안 같은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실질적 개선을 이뤄냈다는 점, 경제적 활력과 문화적 매력을 동시에 확장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들은 오늘날 한국 도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단기적 개발 이익을 넘어 도시의 20년, 30년 뒤를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개발은 단순한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보행환경, 녹지, 공공문화시설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구조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이 속도와 창의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개발 모델을 모색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파리, 뉴욕, 도쿄, 상하이, 바르셀로나, 런던, 싱가포르가 보여준 길은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꾼 도시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려운 순간에 과감한 결단을 내렸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강력한 실행력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도시도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한국 도시들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성공한 재개발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DNA를 새롭게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대담한 도전이 필요하고 물리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